다 왔어요, 여러분. 힘들 냅시다. 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지금 경호차장 김성훈이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검찰이 개밥그릇, 검찰 개밥그릇이에요. 윤석열한테 받아먹던 영장 반려 검 개밥그릇 이것도 같이 묻어달라고 지금 던지는 거예요. 지금 옆에 뒷모습은 누군지 뻔히 아실 만한 언니네요. 바로 목록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이거 묻어라고. 핸드폰도 여러 개가 있고 골프채도 같이 묻고 있고요. 네. 이 김성훈이 언제까지 저렇게 말을 잘 들을까요? 음.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말했잖아. 대한민국 사람의 80%는 기회주의자라고. 자, 야 경향신문의 온라인 오프라인판이거든요. 계엄의 최대 미지수 김건희. 느낌 있잖아 지금. 저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가 계엄에 관여 안 됐을 리가 없는데 김건희에 대한 얘기는 왜 안 나오냐. 지금 현실적으로는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 파면되고 나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일단 명태균 게이트에 김건희 개입한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저게 김건희한테 튈까 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네. 마누라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일부러 말한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김건희하고 법정에 싸웁니다. 정답. 좀 있으면 진짜예요. 정작 이렇게 1심 정도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저것들이 설마 나 죽이겠어? 하면서 1심 정도까지 있는데 1심 사형 하잖아요. 그럼 눈이 딱 돌아가. 혹은 이렇게 무기징역 하면 눈이 딱 돌아가면서 야! 네가 하래 왜! 아 여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제가 하겠습니까? 정변 성대모사 금지. 여기 있잖아 김건희와 윤석열이 저 법정에서 만났어. 아까 그 재현해 볼 수 있어. 나 사실 그냥 떡하놓고 이야기해서 그냥 당신이 시킨 거잖아. 내가 무슨 힘이 있다 그래? 내가 뭐 언제? 뭐 증거 있어? 너 그 김성훈이한테 그 이벤트 받고 너 마음이 벌써 변한 거냐? 토리가 아빠가 맨날 술만 먹으니까 토리한테도 새 아빠가 필요하지 않겠어? 참, 네. 이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국 쿠데타의 무속인 개입, 노상원 천공 주목한 프랑스 외신. 진짜 부끄러워 죽겠네 진짜. 이게 지금 이 무속인 개입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이슈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지난번에 박근혜 때도 라스푸틴하고 비교하면서 그때도 책을 잘 팔아먹었습니다. 이번에 또 나타난 거예요. 진짜 이거는 국가 대망신입니다. 예. 아니, 근데 또 프랑스도 정치인들 이런 것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얘네들은 별점을 좋아할 뿐이지 막 이렇게 수정구에다 놔두고 여놓을 뿐이지. 그러니까 불안전한 미래를 불안해하는 건 인간의 본성인데 얘네들 해도 너무했지. 저게 지금 막 꽃장식 돼 있잖아요. 트랩 네. 양쪽에. 저게 필리핀에서 윤석열이 이제 떠날 때 저렇게 만들어 줬다고. 끝이었네. 이제 가면 언제 아, 오나? 그래.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윤석열 뒤에 변호인들이거든요. 윤갑근이가 저 왼쪽이 저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유명한 사람. 네. 한시만 더 쳐다보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표정 한번 봐봐요. 저는 이게 약간 발로 슬쩍 이렇게 밀었던 것 같아. 발 밑으로 보면은 윤곽근에 이렇게 상체만 싹 돌리는데 발로 이렇게 쓱 미는 것 같죠.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윤곽근도 자고 싶었을 거야. 너만 자냐? 아유 영감탱이 진짜. 아니면 야 이제 너 일어날 시간 됐어, 나가 잘게.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게 서울의 소리 보도인데요. 계엄의 밤, 대통령이 국회의장 묻고 들여다 생긴 일, 하늘이 도왔다. 윤석열이 원래 이제 우원식 의장이 그날 12월 3일 날 밤에 술 많이 마셔야 되는 자리에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갑자기 12월 3일 날 밤에 내 대신 좀 나가달라. 국가 세월 2위니까.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만났는데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술을 아예 안 먹는 저희 무슬림이라서. 이슬람 국가라서 만약에 술을 좋아하는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대응 못했을 것이다. 정말, 이런 기사입니다. 많이 먹었어야 됐던 날인데 진짜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이게 진짜 하늘이 도왔나 싶을 정도로 모든 스토리가 완벽하게 계엄을 막는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엄을 하려고 국회의장 대신 좀 나가주세요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 자리에다가 넣어놓고 묶으려고 했던 것도 같기는 해. 아니 이래서 사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그냥 엄청 겁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래. 자, 다음은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루라고 TV에 자주 나왔던 외국인 여성 있잖아요. 핀란드 여성인데 핀란드인 따루의 돌직구 따루왈. 한국의 진보는 핀란드의 보수와 같다라고 말을 하자 사회자 김종배가 한 말입니다. 그럼 새누리당은 하고 묻자 따루왈. 핀란드에 그런 정당은 없습니다. 네. 아니 핀란드에 뭐 없겠어? 아니 근데 유럽에서 보는 시각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는 핀란드의 보수와 같다. 한국의 진보는 프랑스의 보수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2020년 4월 27일 날 따루의 방송 출연 분이고요. 자, 극우의 SNS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심각해요. 지금 같은 평화 집회로 탄핵을 막을 수 있을까? 윤석열 탄핵 인용 시에는 정말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살벌한 분위기와 전조들이 있어야 정치권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 지금쯤이면 국민 불복종 차원에서 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유리창들이 박살나고 탄핵 찬성자들과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지며 공수처와 전경버스, 경찰서 유리창들도 남아나지 않아야 내전의 전조로서 정상이다. 횃불과 가스통, 신나통들이 집회에 등장해야 정상인 것이다. 김영삼 국회 제명 때, 감금 때 MBC 불타던 부마 항쟁 상태 정도는 되어야 정상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저런 애들이 저런 이야기를 대놓고 쓸 수 있는 건 다 윤석열 효과예요. 그렇죠. 윤석열 효과고 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안 돼. 니네들이 하고 싶어도 못해. 네. 니네들이 힘 없어. 니네들이 온 힘을 다 짜내서 한 게 서부지방법원 사태고 온 힘을 다 짜내서 했더니 지금 거기에서 100명 정도 구속이 됐죠. 거기에다가 어떡하냐? 캡틴 아메리카 구속돼 버렸는데 어벤져스 어셈블은 다 했네. 안 돼. 니들 능력이 없어. 정신 차려. 지금 저런 애들은 또 방구석 여포죠. SNS에 그렇죠. 저렇게 써요. 예. 현실 나오면 경찰들 도열했는 건 봐도 어쩜 지리는 애.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탄핵 된다에 돈 걷었을 거예요 아마.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사행시인데요.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면 우리 보람 PD의 고향 진주 척송로에 걸려 있는 거. 우와. 파, 파렴치한 그놈의 면, 면상 이제 그만 보여주고 된통 욕이나 처먹고 다 감옥에 들어가거라. 이런 식인 거예요. 진주 분들의 어떤 그 민주의식. 야, 진주는요. 조선시대만 해도 부산보다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진주목. 아 그래요? 그렇죠. 목자가 네. 들어간 거 있잖아요. 나주목 이런 거 있잖아요. 최상목. 전라도와 뭐 세상목?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아. 그때 임진왜란 때도 진주성에 넘어가면 그 음. 전라도가 함락이 된다 해가지고 진주성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대첩이 있었죠. 네. 이제 두 번째 진주성 대첩에 이제 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일본군이 진주를 막았으니까 그 정도도 되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파면 되겠지. 재밌더라고요. 네. 네, 참. 자, 다음. 야, 1980년 5월 20일자.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 기자일동. 전남매일신문사 사장 귀하. 실제로 그때 애들이 말하는 내란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놈 있었잖아요. 방송 불탔다고. 이 시점에 광주가 폭동이 일어나서 북한군이 개입한 것처럼 보도하던 그렇죠. 네. 언론사들이 불에 타버렸죠. 그런 게 국민 저항권입니다. 멋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전환길이가요. 이제 주말마다 돌아다니잖아요. 대전에서 주 52시간을 만국법이라고 했어. 근데 저 새끼는 내가 봤을 때 저 씨발놈 진짜 왜 그러냐면요. 얘는 계산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주 40시간이 지금 법정 노동시간이잖아요. 하루에 점심시간 빼고 8시간입니다. 52시간이면 12시간 더 일해야 되는 거야. 지금 52시간 일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얘가 계산이 안 되나 봐. 만국법이래. 이런 애가 역사 강사입니까? 120시간 이야기할 때 왜 조용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웃깁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제 뭐 하면 만국법이라는 거예요. 난 도대체 야, 우리는 OECD 노동시간 5일하고 지금 저
구구 추적단 카운터스님이 써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주 40시간도 저렇다는 건데 시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그 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노동시간은 더 줄이고 수익은 더 올리는 게 맞지요. 이게 무슨 저런 무식한 애들이 그러니까 저런 길의 이미지를 보면은 딱 그거의 수준인 것 같아요.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중국을 그렇게 욕하다가 이런 거 할 때는 중국 갖고 와요. 내가 네. 봤을 때 이해가 많은 외국이 중국일 거야. 주 69시간이요. 주 52시간 어쩌고저쩌고. 12시간 더 일한다는 건 뭡니까? 5일 근무로 가정했을 때 하루에 2시간 3시간 더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출근을 일찍 할 거야? 퇴근을 일찍 할 거야?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야지. 아무런 비전 없이 노동제도만 갈구면 됩니까? 자, 다음 중증 모질이 센터 이하 작가의 작품인데 돼지 한 마리 살리려고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야. 윤곽근이, 김계리, 빤스 목사, 그다음에 지금 전환길이, 나경호의, 권성동이, 김문수 이렇게 해가지고 와, 저 나경원 저 얼굴은 진짜 희귀 사진인데.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슬픈 거는 쟤네들은 돼지를 살리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돼지를 어떻게 나눠 먹을 건가에 목표가 있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그 전기 충격기에 충격을 주잖아요. 그 전기 통구게 하려고. 자, 시간 관리 좀 할게요. 자, 네. 다음에 CIA 첫 도랏 대체 성적인 왜들 씨발 이 새끼 어이가 없네. 이거 뭐냐면 CIA 뭐 성적 이스라엘기 그건 부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다음 좀비가 되어버린 사람들 중공 간첩 CIA 탄핵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지금 다들 그 국적 들이밀고 다니더라고요. 미국이 가장 기회주의적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버리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나와요. 왜?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반미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현실은 그렇다. 자, 다음. 자, 국민이 먼저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국민이 먼저입니다. 뭐 큰 맥락은 없는 경기일보 만평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세 고시 해가지고 오세훈 말하는 거예요. 친윤표 흡수법, 탄핵 후 윤 버리는 법, 내란 당 세탁법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세훈이가. 제 5살 치고 너무 아니 늙었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과목이 없는데 뭐? 명태회피법? 명태균 세탁법 있대. 있잖아 오른쪽에 있구나. 명태균 공격 그래. 방어법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제가 하셔야겠네요. 봐도요 정치인 중에 내린 메시지 중에 오세훈이가 가장 비열해 보여요. 뭐냐면 맥락 없이 이재명을 때리는데 정상인이 봤을 땐 때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논리. 자, 근데 그 오세훈이가 서울시 의회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저소득층 아이들 밥 주는 것은 동의를 했었고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 고소득층 자제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고소득층에게 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아이들이고 고소득층은 자제라고. 꼴보기 싫어 진짜 왜 이러는 근데 거예요? 그럼 이게 한 번 실수했냐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부잣집 자제분들한테까지 드릴 재원이 있다면 가난한 집안의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오히려 더 두텁게 해서. 나 이런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진짜 혐오스러워요. 아씨 진짜. 몸에 그게 배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제분, 아이들. 그러면 저렇게 되면은 재벌 총수들 만나고 그러면은 좀 뭐 무릎 꿇고 만나나요?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국민의힘의 싫다. 정치인 개새끼들 뭐 이런 맥락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재명 대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감세, 복지 둘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세가 세금을 깎아준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 한 채밖에 없는 18억 강남의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이에요. 여기다가 상속을 해주려고 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거 깎아줄 수 있는 거, 저 금액 얼마 안 돼요. 실제로는 한국 만평이 그리 깊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부자들한테 깎아주지 말고 더 걷자는 건데 무슨 감세와 복지를 하냐 못하냐 이런 식으로 입법입니까? 일부러 까고 싶은 거겠죠. 네. 자, 오랜만에 이거 한번 볼까요? 반드시 이재명, 무조건 이재명, 기필코 이재명, 당연히 이재명, 꼭꼭꼭 이재명. 예, 여기까지 좀 넘어가시고. 자, 광주에서요. 그 소방관이 불을 껐어. 근데 도우락을 따고 들어갔어. 근데 그거 배상해 달라고 800만 원 청구를 한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제 특이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소방서에 이런 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1년 예산이 1,000만 원이라는 구해주지 말았어야지. 이러지 구해주지 맙시다. 말라는 이러지 거야. 맙시다. 자, 다음에 3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지금 항상 전통적으로 푸틴하고 트럼프는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잣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한번 보세요. 거의 망했어. 우크라이나 광물 약탈 청구서 해가지고 야 우리가 돈 쓴 거 다 내놔. 그러니까. 야, 도운 건 바이든인데 그거를 수금하는 거는 큰일 트럼프다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먹고 살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삼성이 우리나라 수출이 한 15%를 점했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 그 기술이 안 되니까 한국 거 갖다가 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중국이 최근에 다 넘어섰어요. 아, 나 지금 이거 보니까 진짜 열받더라고요. 이거 지금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원전 수출하고 이런 지랄하고 있을 때. 자, 실제로 그 다음 게 보면 삼성전자 위기라 그래갖고요. 지금 반도체 수출도 대만 TSMC보다 지금 열세 있는데다가 한국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에 밀려버렸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차지하던 수출의 비중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삼성도 망한다는 소리 나오고 있어요. 안 돼. 자, 주식이 이제 삼전 주식이 있구나.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박지원 의원이 이낙연한테 한 10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낙연한테 이제 이상한 소리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좀 저격을 했더니 이낙연이 박지원을 겨냥해서 누구 정신이 더 건강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트위터에서 투표를 한번 붙여봤어요. 이렇게 웃긴 것을 보면 투표를 붙이는 게 인지상정. 둘이 말로 싸우든 힘으로 싸우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했더니 98.4%가 82세의 박지원을 손들어줬다고. 이거는 사실 호감 비호감 투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낙연은 그리고 본인의 상태를 지금 보통 재정시험을 지지해야죠. 저러는 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하십시오. 자, 뒤에 게스트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천재 하루광진님, 우크라이나 인구 2천만 명 감소, 여기에 집중력, 국민은 무슨 죄? 맞습니다, 진짜. 인구가 확 줄었다는. 자,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는데요. 오늘 극과 극이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인데, 리얼미터가, 자, 이념 성향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드리면, 보정 전에, 응답자 보수가 293명, 진보가 177명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미리 이거 밑자락을 좀 깔아드리면 자동 응답이라 그런 거예요. 상담원이 물어봤을 때 내가 나이 안 속일 수 있잖아요. 기계가 물어보니까 70대인데 나 10대, 20대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게 과표집되는 거예요. 야야야 60대 70대라고 하면은 차 타고 안 받으니까 20대라고 해라 30대라고 해라 이런 짓거리를 기계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응답 여론조사의 맹점이 저겁니다. 293명 대 177명이면 120명이 많잖아. 12%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건 못 이기지. 그리고 중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중도가 제일 많죠. 464명. 거의 과반 가까운 숫자가 중도라고 말하고 있는. 네, 그렇게 됩니다. 신경 끄셔도 되고요. 그래서 리얼미터에 나온 여론조사는 그냥 스킵해도 되는데 언급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권교체 여론하고 다음에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 여론하고 그 다음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여론이 훨씬 더 높아요. 12% 보수 과표집인데. 기기가 물어보니까 저런 식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오, 같네요 지금. 자, 그러니까 요게 일희일비 해버리면 결국 그 진영이 지는 거예요. 야, 리얼미터 봤더니 막 탄핵 반대율이 올라가더라. 난 김현태도 그러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론 보니까 윤석열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윤석열한테 유리한 증언 좀 해줘. 윤석열 돌아오면 너 진급한다 별로. 이렇게 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건 지능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거 아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저 숫자가 간당간당해 보이는 숫자를 그냥 10% 올리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저쪽 10% 깎으면 돼요. 대략 느낌은 그렇고. 자, 여론조사 꽃으로 가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정상적으로 하면 이건 지금 김어준 공시장장이 똑똑하고 영리한 게 뭐냐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아니죠.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에서 자동응답을 빼버렸어요. 사람이 물어보는 걸로만 바꿨다고. 돈 엄청 더 많이 들거든. 여러분 여론조사 꽃 구독하시고요. 자, 민주당 49.5, 국민의힘 30.4. 여긴 거의 20%포인트 차이 나는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 민주당은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확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5점. 사실 5점 몇 퍼센트가 일주일에 빠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동안의 여론조사의 그 표본들이 많이 오염돼 있었을 수 있다. 심지어 꽃조차도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공정 같은 데서 막 여론조사 막 50 넘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니 자기 취임 내내 50%를 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50%를 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실제로 지금 여론이 정상화되는 거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맹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허위 응답이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계한테 거짓말하는 거,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게 죄책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계한테 연락이 오면 그냥 마음 놓고 아무거나 눌러버리는 거죠. 자기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얘기할 때 국민의힘이 올랐다, 윤석열 지지율 올랐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이념 성향이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자, 그다음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노상원 수첩 내용이 실행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행됐을 것이다 62.4,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30.6. 2배 이상 높죠. 실제로는 이번 내란에 관련해서 형사재판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퉈야 돼요. 당연하죠. 저는 저거 노상원 수첩이 아니고 그 주문 내역 받아 적은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고객님의 주문대로. 고객님 이번에는 어떻게 요리해 드릴까요? 하니까 백령도에 가서 어디로 쏘고 잠자고 있을 때 화학무기 좀 이렇게 봐요. 노상원의 순수한 정리 내용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이상민 단전 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이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68.6. 이상민 이제 곧 구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단전 지시가 없었을 것이다. 23.4. 이상민은 지금 어떻게 보면 김용현과 똑같은 정도의 중보를 받아야 돼요. 장관들, 최상목, 이상민, 김용현, 윤석열은 내란 수계급이에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부터 너무 심했어요, 이상민. 네. 자, 다음 최상목 계엄 조치 사항 담긴 쪽지를 보지도 않았고 실행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최대행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64.3. 사실일 것이다. 26.7.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30도 안 나오네요. 최상목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온 6통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 재촉 내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포 지시는 사실일 것이다. 69.3. 체포 지시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26.7. 이렇게 압도적이네요. 지금 이분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어. 정상적 국민이라면 윤석열을 찍었든 안 찍었든 대구 경북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내란은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란 동조하면 안 돼요. 최소한. 자, 그다음 윤석열 군통수권자 복귀에 대해서 끔찍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자 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반대 67.7, 찬성 30.3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여론조사 것이고요. 아까 어떤 분이 댓글창에 쓰여 있는 건 문득 기억이 나는데요.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서 계엄령을 해도 군인들이 안 따른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혁명하복? 아니 그런 차원보다 내란의 면죄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영구집권 해버리면 처벌할 방법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한테 유리한 조건 해준 사람은 어떻게든지 빼주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소리야. 상식적인 판단은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윤석열 내란을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지. 자, 어쨌건 지금 뭐 국민의힘이 탄핵이 기각되면이에요. 인용이 아니고 기각되면 대국민 사과하겠다 이 보도가 나왔었죠. 기각되면 대국민 사과면 인용되면 전부 다 사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각되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웃기기도 하고. 그렇죠. 기각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기각되면 기각 안 잘했다는 되면 건데. 죽이러 오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일요일 날 그 사무총장하고 원내대표하고 수석 최고위원이 돌아가면서 기자회견 하거든요. 어제는 김민석 최고였는데 어제 한 말 중에 헤드라인은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은 정광훈 이중대다. 만년 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예상합니다. 만약에요. 윤석열 저렇게 끝나고 박근혜 저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잘해버려.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있어. 아이, 그들에게 고통 주지 말고 위헌정당으로 해산해 줍시다 중간에. 그러게. 계속 그들에게 고통 주면 됩니까? 사람이 인도적이질 않아. 한 내년쯤 해가지고 위헌정당 해산 딱 시키고 내가 잘못했다. 안락사 시키는 걸로 합시다. 저는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면 질색팔색하는 사람인데 김상욱은 한 번 더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울산시당위원장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까지는 했는데 국민의힘은 병들었다. 김문수 같은 사람만 대접받는다. 탄핵 기각되면 나라가 망한다. 원죄 정당은 정권 재창출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정상인 거죠. 왜냐면 지금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야 니네가 어떻게 후보를 낼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지금 똑같은 그보다 더한 상황이 왔는데 국민의힘의 그 대권 주자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후보를 낼 수 없는 정당 아닙니까 사실은? 쟤네들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런 거야. 국민의힘도 이 길이 아닌데 뒤에서 그들이 막 미니까 가면서 그냥 소리는 치는데 돌아가고 싶을 거야. 근데 너무 멀리 와버렸어. 지금. 그런 것도 있고 더 나가면 또 큰일 날 애들이 많아. 저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세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했는데 니들 뭐 했냐 소리 들으면 안 더 세게 되니까. 가야죠. 세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효능감 느끼면 돼요. 국민들이. 저쪽은 효능감 안 느껴도 돼요. 민주당 전체 지지층이 정권 바꿔놨더니 잘하더라 하면 다시 이 양반들이 나오고 해갖고 이따가 나올 부승찬 의원이 한 수년 후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와갖고 당선되고 막 이런 시절도 가야지.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건방진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정치를 잘 해서 민주당이 어떤 그 스웨덴 모델처럼 스웨덴이 40년 동안 한 정당이 집권하면서 복지국가 만든 거예요. 일본도 아니 일본은 복지 수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일본은 디지털화가 너무 늦어갖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사실은 일본처럼 가다가 일본과 한국에 갈린 게 그 부분에서 갈린 거죠. 사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어쨌건 만년 야당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분 고생하셨고요. 이 몸 나가시고요. 이 몸 등장. 자 마차님도 나가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